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집값 예측 100% 적중률, 집값 폭락의 시나리오. 드디어 30년 만에 기회가 오고 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년 9월부터 미래를 이제 예측했던 데이터들, 그게 얼마나 적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상이 어떤지, 그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방송할 때 가장 관계가 많은 것들, 네, 통화량, M1 나누기 M2 요 비율이죠. 요 M1이 실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 협의의 통화의 양입니다. 그 비율, 그것과 실제 매매 실거래가 변화, 서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건수,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이 통화량이 지금 보면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이 보면 요 2020년 2월 코로나 났을 때죠. 예.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예.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 협의의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요 빨간 게 서울 아파트의 집값인데 서울 아파트의 집값이 그 전까지는 이런 기울기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가다가 2020년부터 21년, 22년 초까지, 그죠? 21년 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2021년 이제 말부터 서울이 약간 빠지다가 잠깐 대선 이벤트 때문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서울 기준이고요. 경기도권은 이쯤부터 그냥 쭉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값은 심리가 중요한데 그 심리는 뭐가 작용을 하냐?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냐? 그래서 이 돈을 물가 상승률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냐 없냐?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리가 한 6, 70%는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올랐다가 지금 이 거래량이 제가 작년에 방송을 21년도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이때 벌써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집값은 떨어질 거다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고 그러면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감을 해서 작년에 한 10월 달쯤에 이제 가격 피크를 치고 그렇죠? 이때 가격 피크를 칩니다. 통화량이 올라가서 이제 정점에 달하했을 때 이때 피크를 칩니다. 가격이 피크를 치고 잠깐 대선 이벤트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윤 대통령이 되면서 잠깐 상승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너무 소득 대비 자산 가치가 높다 해서 이제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죽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600건 이하죠. 7월에는 900건이었지만 그래서 더 많이 빠질 겁니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통화량이 아주 중요하고 그럼 이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긴축 대책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데이터를 좀 보면 그래서 이 매매 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거래 가격 이 초록색이죠. 매매 거래 가격 지수가 계속 지금 올라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보면 2013년도부터 이제 가격이 계속 올랐죠. 가격이 오르다가 서울 기준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통화량 통화량이 파란색인데 통화량이 보면
통화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는 매매 가격 지수도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죠. 다시 상승하면 다시 상승을 계속합니다. 그때 약간 멈추면 멈추고 상승하면 다시 상승하고 통화량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확 떨어지면 확 떨어집니다. 거의 일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통화량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금리가 다시 오를 때는 통화량이 떨어지고요. 금리가 다시 떨어져서 제로로 가니까 통화량이 급격하게 오르죠. 그리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통화량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은 이 금리, 통화량, 긴축 강령,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전체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인구, 그리고 10년차 부부의 증가율,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플하게 한 6가지 정도 지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2010년도부터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차트입니다. 이거 2021년 작년 11월 달에 한번 방송을 했고, 올해 5월 달에 한번 방송을 했고, 지금 이제 10월 말에 제가 예측한 것이 그대로 맞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 그대로 지금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21년 말에 끊겨 있죠. 21년 말에 끊겨 있고 제가 예측한 시점이 지금 22년 요 말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거의 맞죠? 거의 맞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량이 이제 거의 이제 떨어지고 있죠.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죠. 집값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고 예, 금리 금리도 당시에 1.5였는데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3.0이 됐죠. 3.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2013년도에 첫 번째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또를 매도를 해서 11억의 차익을 남겼고 두 번째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천 강남 그 일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거의 한 8억 정도의 지금 차익이 있고 지금 한 2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이때 또 매수를 해서 재개발 인근에 그래서 이 건물도 굉장히 큰 차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1년 9월 달에 분석한 시점과 그쵸? 21년 5월 달에 분석한 시점과 지금 21년 말에 분석한 시점이 거의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타 지방은 제가 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가 지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확하게 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2년 정도의 갭을 두고 2025년 말부터 2026년까지 이때가 저점을 형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보고 2차로 29년도쯤에 투자를 해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이 좀 관망을 하면서 내 소득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해라. 근데 그거는 지역별로 또 뜨리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는 대출도 보고 금리도 보고 세금도 좀 보고 임대차서 3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 정책 분양 열기도 파악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보고 GTX라든지 기타 지하철 호재도 좀 파악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지 양질의 학원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가장 좋은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예측대로 갈 거고 제가 3개월 단위마다 이 예측이 맞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 시점을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매매 가격 증가률을 보면 하락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락 지역이 22년 9월에는 57%였는데 지금 84%로 10월 기준, 10월 말이죠.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최근 매매 가격 증가률을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55%, 수도권이 마이너스 0.17%, 거기에 광역시가 마이너스 0.43%, 기타 지방이 마이너스 0.24%, 매매 가격 증가률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월별로. 그래서 마이너스 0.6%, 전국이 마이너스 0.55니까 이 근방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이 하락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0.55면 이제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86년도부터 지금 22년까지 보면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년, 21년 후반부까지, 22년 상반기까지 이건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약 한 20%, 20% 지금 이제 꺾였습니다. 꺾인 게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타 인구라든지 인구 변화라든지 또는 10년차 부부의 증감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이 됩니다. 과거처럼 큰 집값의 상승은 좀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또는 일시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거나 그런 시기에는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역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도 광북이 마이너스 0.43%, 강남이 마이너스 0.48%, 인천 마이너스 0.82%, 경기 마이너스 0.88%, 서울 집값 매매 가격 증가율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상승 지역은 용산구죠. 그리고 서초구 이 두 지역을 빼고는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 특히 잠실에 있는 송파구가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송파가 갖는 의미는 송파는 좌측으로는 강남, 우측으로는 강동, 위쪽으로는 강북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판교라든지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 중심인데 이곳이 떨어지면은 강남, 강북은 물론 경기, 인천 모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동산은 비관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수도권도 보면 부산, 대구가 특히 하락폭이 거지만 마이너스 0.77, 그리고 대전도 마이너스 0.64로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계속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는 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특히 아파트의 하락률이 크죠. 하락률이 많이 오른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살기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됐었는데 하락폭이 크다. 나머지 단독이나 연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작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유형별 증가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의 하락폭이 아주 크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빠지면 매매 가격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전세 가격을 보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67까지 69까지 아주 전세 가격 하락폭도
하락폭도 크다. 전세 가격 하락폭을 보면 9월보다도 10월 달이 더 크다. 71%로. 9월 달은 47%였는데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장기 추이를 보면 이때 임대차 3법이랑 과대한 유동성 때문에 금리 0% 시대였기 때문에 전세 자금이 너무나 많이 풀렸어요. 대출을 많이 해줘서 전세 자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통상 피팅을 하면은 한 요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전세 자금도 한 20%는 빠져야 되고 그래서 전세 가격 증감률이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다. 마이너스 0.6까지.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절대 지금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강북, 강남도 지금 마이너스 0.27에서 마이너스 0.65, 경기 인천도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88. 전세 가격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다. 빠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상승을 나타낸 지역도 있겠는데 외곽 지역, 경기 외곽 지역이라든지 용산, 특이한 지점이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송파, 구로가 아주 하락폭이 크죠. 중구, 강북도 아주 큽니다. 수원 영통구, 고양 대경구,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49, 마이너스 1.9 아주 하락폭이 크다. 집값이 엄청 빠질 것을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전세값이 많이 빠진 지역을 보면 대구가 많이 빠졌죠. 입주 물량도 많이 예정돼 있죠. 인천이랑. 그래서 우계광역시도 전세값이 계속 빠지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월세로 지금 갈아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랑 매매값은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도 조심해야 된다. 2년 후에 역전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월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변동률. 아파트가 월등하게 많죠. 마이너스 0.7% 수준입니다. 나머지 단독이나 연립은 거의 0% 수준이죠.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증감률을 봐도 아파트가 월등하게 아파트에 전세금이 다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굉장히 위험한데 참 걱정입니다. 주택 매매시장 동향, 매매시장 동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이게 100일 때 100보다 많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을 텐데 지금 19.2예요. 매도자만 많다는 얘기입니다. 팔려는 사람만 많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한 110, 120을 가야 아파트를 매수를 시작합니다. 19니까 절대 지금 아파트 사면 안 되고 팔 사람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수 우위 지수 추이를 봐도 19년부터 20년까지는 100 이상이 많았죠. 100 이상이 많았죠. 이때가 이제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할 때. 근데 지금은 21년, 제가 이때 9월 달부터 방송했죠. 이제 꺾일 거다. 끝없이 꺾일 거다. 끝없이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방송을 예측한 걸 검증해 드렸고, 그렇죠? 이때 검증해 드렸고, 이때 검증해 드렸고, 지금 검증해 드렸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투자를 멈춘 분들이 이때 꽤 됐는데요. 이때 제 방송을 보고 투자를 멈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메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광주 총련은 한번 광주에서 올라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얼굴을 뵙기도 했는데 네. 앞으로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지수도 보면 전세 수급 지수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39까지 떨어졌죠. 전세도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세도 절대 지금 높은 전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월세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섭 수급지수 하락폭 보십시오. 어제 수급지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 100이었는데 지금 100 밑으로 끝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100을 넘는 지역이 거의 없죠. 울산이나 기타 지방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아래, 80 아래입니다. 전세값도 계속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값은 올라갈 수가 없다. 부동산 매매 전세 가격 전망지수입니다. 전망지수는 지금 보면 매매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이 65, 전세 가격 전망지수는 70입니다. 이 지수는 향후 3, 4개월 후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요. 100을 초과하면 3, 4개월 후에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갈 확률이 높고 100보다 낮으면 떨어진다. 그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보면은 매매가격 지수가 74, 지방은 전국은 65, 서울이 58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아파트 값은 빠진다. 전국 전부 다. 전세 정만 지수도 70, 서울이 62, 전국 80입니다. 한 3개월 후에도 빠지는 건 정확하다.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감하는 부동산 흐름을 지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요. 3개월 후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빠진다. 전국의 부동산이 바라볼 때.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단독 연립별로 좀 나눈 거고요. 당연히 아파트 값이 많이 빠질 겁니다. 유형별 매매 전세 평균 가격 나타낸 것인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진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전거 택시기사로 일하는 산 마리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7살 때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매설된 수만 개의 지뢰 가운데 하나를 잘못하다가 밟아버린 것입니다. 다리를 잃은 후 그는 생계를 이어가던 농장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좌절보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매년 열리는 앙코르와트 국제장애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잃었어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희망을 붙들고 의적을 착용한 다리로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산 마오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며 시상식 단상의 제일 높은 곳에 섰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대회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받고 멸시당했던 이들에게 그리고 장애를 갖고 좌절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태원 압사 사태로 국민들이 많은 비통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년간 급등한 아파트 가격으로 무주택자로서 굉장히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압사 사건도 저희는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택으로 희망을 잃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30년 만에 올 기회를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